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 가족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과 시댁, 그리고 우리 집이 모두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에게도 참 재미난 사연이 많았네요. 현재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도 모두 건강에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다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다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네요. 그 바람에 양가 부모님들이 아주 학을 띨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시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독특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시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껏 이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시부모님은 한결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해서 제가 시댁에 전화를 하거나 하면 시부모님이 곧장 우리 집으로 쫓아오셔서는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는 "너희 놈,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왜 우리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해?" 라며 무조건 제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되곤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집사람이 잘못한 거라니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네.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알겠어?" 시아버님은 그저 불같이 화를 낼 뿐이셨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제가 꼬시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곤 했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잘못을 했었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구한 날 말다툼을 했어요. 나중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다투는 것도 아주 유치하게 그지없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쩝쩝거리는 남편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던 것인지 밥을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둘 다 배에 꼬여 있었던지라 "밥 먹을 때 제발 소리 좀 안 내면 안 돼? 무슨 미개인도 아니고 쩝쩝거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제가 남편을 한껏 노려봤어요. "그게 뭐라고 또 코뚜리를 잡는 거냐? 제발 집에서는 편하게 좀 먹자." "그러니까 나도 제발 좀 편히 먹자. 너 때문에 밥맛 떨어지잖아." "뭐?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한테 밥맛 떨어진다니." 순간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3개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모습에 제가 남편을 확 밀어버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3개 밀지도 않았었는데 남편이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무슨 여자가 힘이 이렇게 세냐? 너 혹시 전에 무슨 씨름 선수였냐? 성격도 나쁜 게 힘까지 세네?" 남편이 제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넌 인간이 덜 됐어. 말하는 꼬락선이 봐라. 너랑 10분만 얘기하면 정이 뚝 떨어져." 라고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너만 정 떨어지는 줄 알아? 나도 정 떨어져. 아니 아주 끔찍하다." 남편도 지지 않고 제게 막말을 해댔어요. 그러면 제가 울기 시작했고 "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너 다 잃을 거야." "뭐? 잠깐만.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만 하지 마. 봐, 나 완전 괜찮아." 남편이 벌벌 떨기 일쑤였어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시아버님이 쏜살같이 쫓아오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항상 의기양양해지곤 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의 다툼은 끝이 없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국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다퉜고, 아니죠,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우리 부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일 독박 육아 중이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는 늦게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날은 외박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는 하다 외박까지 하는구만. 왜? 여자라도 생겼나 봐? 제가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암튼 생각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네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라며 남편이 비아냥거렸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외박까지 해놓고는 아주 적반하장이네.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냐? 애아빠란 인간이 부끄럽지도 않냐? 제가 남편에게 쏘아붙였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거든요. 먹힌 놈이 성낸다고 외박까지 해놓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그저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는 제가 다시 네가 인간이냐?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루하루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그 순간 남편이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들더니 휙 하고 던졌는데 그 리모컨이 날아가서 거실에 있던 TV에 부딪혔고 순식간에 TV 액정에 금이 갔어요. 그래, 나 원래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혼비백산한 채 제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인간이 미쳤나봐.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가 지금 여기로 좀 와줘. 제 목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단숨에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서던 두 분이 깜짝 놀란 채 남편과 저를 바라봤는데요. 백서방,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 아직도 술이 안 깬 건가?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근데 장인어른 따님이 저랑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만 이혼해야겠습니다. 지옥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남편은 도대체가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자네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서 자고 나중에 얘기하지. 아무래도 험한 말이 오갈 것 같았던지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도 엄마 아버지 계십니다. 라며 남편이 순식간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다툼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진짜 이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워낙 한성격 하시기에 아무래도 시아버님과 한바탕 하시리라 확신했거든요. 그때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은 내가 데리고 가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로 심란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기에 계속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단숨에 쫓아오셨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시 그때 당시 시부모님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우선 시아버님은 회색 바지에 위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머리에 밀짚 모자까지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품이 넉넉한 바지에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는 모습이었는데요. 옷차림을 보아하니 아마도 농사일을 하시던 중에 뛰어오신 듯 했어요. 그랬기에 그러한 옷차림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자주 봐왔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의 손에 들려있던 것들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의 두 손에는 파릇파릇한 녹색 오이가, 그리고 시어머님의 두 손에는 큼지막한 대파가 들려있었거든요. 두 분이 어찌나 꽉 움켜쥐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던지 제 눈에는 오이와 대파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제 눈에는 오직 오이와 대파만 보였는데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부모님이 순식간에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내가 이놈의 인간을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릴 거야. 시아버님께서 들고 있던 오이로 남편의 등짝을 날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오이가 두둥강이 나면서 오이 조각이 여기저기로 튀겼는데요. 아! 아버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남편이 놀란 채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뭐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들고 있던 대파로 남편을 향해 마구마구 휘둘렀는데 그 바람에 대파가 여기저기 부딪혀 대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엄마! 잠깐만! 나도 억울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너 거기 안 서? 내가 오늘 널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이리 와.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치기 시작하셨고 옆에 계시던 시아버님 또한 며느라 걱정 말거라. 내가 이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라 아주 그냥 이라며 팔을 걷어붙이시더니 남편을 뒤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쫓고 쫓기면서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 사돈 그만 좀 하세요. 백서방에 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 진정 좀 하세요.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요즘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아침까지 술 냄새가 진동해. 네가 제정신이야? 시아버님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이게 어디 백서방만 잘못한 겁니까? 우리 딸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앉아보세요. 아빠가 시아버님의 팔을 잡고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더니 우리 아빠 등 뒤에 숨어버렸고 시아버님이 우리 아빠 등 뒤에 숨어버린 남편을 끄집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님도 그런 남편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대고 있었는데요. 사부인 진정 좀 하세요. 엄마가 시어머님의 허리춤을 냅다 움켜잡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넋이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잠시지 다들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은 채 싹싹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뭘 잘못했냐? 시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기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쯤 남편은 술이 깼던 것인지 정신이 말짱해 보였어요. 그래 다시 한번 이혼한다 뭐한다 말만 꺼내기만 해봐.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시아버님이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셨어요. 그 뒤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커피 한 잔씩을 마시면서 요즘 애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돈? 아빠가 시아버님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든지 다 쉽게만 생각해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살면 되는 건데 배려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시아버님께서 푹 하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여전히 놀란 상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레 난장판이 났으니 둘이 넋이 나가 있었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남편과 제가 거실 바닥에 여기저기 튕겨나간 대파, 오이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시부모님 같았으면 설령 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죽으나 사나 아들 편을 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무조건 당신 아들이 잘못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그분들의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시부모님이라고 어찌 자식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래야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볼 뿐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우리 부부는 조금씩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쯤부터 조금씩 철이 들지 않았나 싶네요. 혹시라도 다투게 되는 일이 생겨도 절대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님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한참 지난 일이었지만 문득 오이와 대파가 날아다니던 그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우리 부부가 다투면 왜 항상 제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 다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절대 며느리 편 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는데요. 그게 말이야, 사실은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라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요? 그래, 네 시아버지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중 아들 며느리가 이혼한 사람들이 꽤 있나 본데 말이야. 말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다시 웃으셨어요.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요? 그런데요? 그게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혼한 아들 며느리들이 손주들을 다 맡기더란다. 그 중에 한 양반이 손주가 3명인데
그 부부가 그 손주를 본다고 하지 않겠니?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내외를 보고 오더니 아주 혼비백산을 하더구나.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둘 다 아주 폭삭 늙었다고 하더구나. 거기다 아들놈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오더니 어느 날은 나한테 저기 말이야, 우리는 아들내가 다투더라도 무조건 며느리 편을 들자고, 그래야 이혼을 막을 수 있어 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을 들기로 작정을 했어. 말을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멋쩍게 웃으셨어요. 네? 진짜 그 이유 때문이었단 말이세요? 그래, 그랬어. 근데 이게 말이다, 계속 쭉 네 편을 드니까 진짜 별일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죽으나 사나 네 편만 든 거야.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시부모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니. 그래서 우린 그냥 그러기로 했다.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아주 쉬웠어. 시어머니께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근데 그날 왜 하필 오이랑 대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것도 다 우리 나름 생각하고 그런 거야. 다른 걸로 하면 아프지 않았겠냐? 그런데 오이랑 대파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왠지 스케일이 더 커 보이기도 할 것 같다며 네 시아버지가 오이와 대파를 챙기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와, 이제 보니 모든 걸 그냥 하신 게 아니셨네요. 대단하세요. 순간 제가 입까지 떡하고 벌린 채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무조건 남편에게 버럭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어머님, 아범이 글쎄 말이죠? 라는 말을 꺼내기라도 하게 되면 뭐야? 이놈의 자식을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참이야. 시어머님께서 들고 계시던 주걱으로 남편의 등짝을 날려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제가 깜짝 놀라서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범이 얼마 전에 꽃을 사왔더라고요.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울상을 짓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이제 하다 주걱으로 아들 등짝을 사정없이 날려버리는구나. 아니 어떻게 된 게 말도 다 안 끝났는데 무조건 나보고 잘못했대?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그냥 네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치기만 해봐. 그냥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살아. 자고로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집안이 평안한 법이야. 알겠어? 시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고함을 치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니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까지 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은 그렇게 하고 나도 별 앙금이 남지 않기 마련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렇게 서운한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잘 생각해봐라. 너도 사부인이랑 말다툼을 하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만이잖니? 그런데 나랑 그랬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랬으니 니들이 지금껏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잖니? 나도 처음에는 네 시아버지 말을 듣고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 아주 쉽기도 하고 너무 좋아. 시어머니께서 다시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우리 시부모님이 참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시부모님을 보며 대단하다고 항상 칭찬을 하실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도 무조건 우리 남편 편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큰일이 날 것도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다투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도 오이와 대파만 보면 우리 시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양손에 오이와 대파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던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